거기 371페이지 그러니까 수익성 수법에서 기억하실 말이 오른쪽에 특징해 보시면은 기억번호 일단 놔두시고 니은번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뭐를 쓴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이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입니다. 우리 교재는 요구수익률 나왔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자턱만 하면 되냐 그때 얘기해요. 그 말은 물가 상승 그런 것들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무위험률 이렇게 말했죠. 요구수익률인데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이에요. 우리식으로 아쉽게 말하면 이자턱은 되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쩌고 1보다 크다 어떤다. 1보다 크면 합시다. 수능가 영역이는 아직 말 안 나왔으니까 1보다 크면 할 거고 1보다 작으면 안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지문이 여러 개 썼을 때는 무조건 제일 큰 것이 아니라 1 이상 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하신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수련제 가치법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거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앞쪽에 거기 366페이지의 수련제 가치법. 자, 두 번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현재 가치요. 순현재 가치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현가법. 그래서 순현가법 이렇게 말해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미래 가치는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 또는 순현가법. 그래서 NPV라고 해서 Net Present Value. 그래서 NPV법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번 여기서는 뭐가 있어? 순현가로 따진다. 수익성 지수는 아까 수익성 지수로 따졌어요. 그럼 순현재 가치법은 순현가로 따집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순현재 가치가 뭔지, 그래서 NPV가 뭔지, 순현재 가치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란 말은 수입에서 비용 뺀 거예요. 여기는 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비율이니까. 여기는 순현가는 뺄 셈이에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 그래서 수입의 현가요. 수입의 현재 가치 빼기 비용의 현재 가치. 그래서 비용의 현가입니다. 이렇게 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에서 수입은 무슨 수입 있죠? 투자는 가지고 있을 때 돈 버는 거, 되팔아 돈 버는 거. 그래서 가지고서 돈 버는 것을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되팔아서 버는 것을 자본이득. 근데 여기 소득이득이요. 그러니까 소득이득 요놈에다 더하기 그 다음에 자본이득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기 비용입니다. 근데 이때 비용은 여기 소득이란 말은 세후 현금 수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뭐냐면 요 녀석이에요. 이거 세후 수지. 그 다음에 자본이득 또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정확히 말하면 세후 현금 수지를 말하고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여기 비용이 무슨 비용이 올까? 총비용, 자기자본. 총자본이 올까요? 총비용이 올까요? 자기자본이 올까요? 언제든지 지분만 와야 돼요. 왜? 세후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366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두 번째 맨 끝에 지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지분을 총자본 그러면 틀립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366페이지 두 번째 박스 그 사례 바로 위에 사례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은 맨 끝 오른쪽 끝에 지분 나왔으면 찾았습니까? 그게 지분이 와야지 총자본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소득이득은 세후 지분 세후 현금 수지고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요. 그러면 세전 세후 나오면 총자본 지분자본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신가? 어디냐면은 366페이지 그 사례에서 바로 위에 박스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지분 찾았습니까? 그거 지분이 와야지 총자본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했습니까? 지분자본이요. 지분이 와야 돼요. 총자본 오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내야 틀리겠습니까? 지분이다 총자본 그렇게 안 물어볼 거니까 수년가는 부채를 고려한다 안 한다? 부채가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지분이니까 다 빠져나갔잖아요. 왜? 수년가 가서 어디니까? 요거니까 부채세에서 포함됐어요?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자본에서 지분복귀액도 세후 지분복귀이니까 그죠? 미상환 저당자금 빠져나갔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분이란 말 쓸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수년가는 부채가 포함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총자본에서 부채 빠져나간 것이 내 돈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반드시 지분이 와야지 여기 총자본 오면 안 돼. 이거 여러 번 말이 나올 거니까. 언제든요. 아무튼 지분 얘기 나오면 세전세후. 세전세후는 무조건 지분이에요. 총자본 절대로 순수익 안 나온다니까요. 언제든 지분 나오면 세전세후. 세전세후 나오면 항상 지분이 언제든지요. 그래서 요 녀석이 세후 지분, 그죠? 현금 수지. 여기가 세후 지분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박스. 그러니까 360페이지 거기 계산사리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 수년가 NPV는 볼까요?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 현재 가치 그놈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득. 가지고 있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의 세후 현금 수지니까 소득이득. 됐죠? 거기에다가 뒤에 처분 시 발생하는 세후 지분 복귀 현재 가치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본이득. 맞죠? 둘 다 세후잖아요. 둘 다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 나왔죠? 그러니까 세전세후 나면 항상 총자본이 아니라 지분자본 언제든지. 그러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빼기 같은 총자본,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 나왔죠? 지분자본, 자기자본. 이해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놈과 똑같이요. 만일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여기 15억이 나온다고 가정하자고. 예를 들어서요. 그럼 여기서 지금 투자했는데 비용은 10억 나갔어요. 근데 수입은 어쩌니까 10억이 요때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판단하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오는 것을 뭐라고요? 할인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할인율이 요 녀석과 똑같다면 굳이 다른 방법을 만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요구수익 내기는 무위험률 더하기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분명히 요구수익은 맞아요. 둘 다 요구수익 매기는 무위험률이죠. 위험 할증률 인플레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무위험률 요놈에다 더하기 위험 할증률 다시 말해서 인플레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요 얘기는 여기가 무위험률을 0.1 똑같이 여기도 0.1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를 0.03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15억 한번 해보자니까 15억은 미래가치니까 여기를 1 플러스 R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R이 여기는 지금 뭡니까? 0.1이었죠. 근데 여기는 0.1이나 0.13이에요. 왜? 인플레가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0. 그 다음에 13 됐으니까. 0.1 더하기 그 다음에 0.0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포함됐어요. 저기 앞쪽에서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나누면은 분명한 사실은 여기 13.6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반드시 작아지죠. 왜? 분모가 더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12.1로 나오는 거야? 그죠? 13.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는 15억을 현재에서 바꾸니까 얼마나 13억 6천이 됐었는데 여기는 얼마다? 13억 2천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기는 100% 타당성이 있어요. 13억 2천 나와서 돈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저쪽은 13억 2천 커지니까 100% 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에 타당성 있는 사업은 언제든지 수익성에서 당연히 타당성 있다는 얘기, 돈 된다는 얘기.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연업을 하니까 13억씩 나도 가져가자고요. 근데 요 13억씩 나왔을 때 돈 된다고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돈 되면 여기는 100% 돈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돈 되더라도 이쪽은 어쩌니까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요 녀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의 제일 중심이 되는 방법은 어떤 방식? 요 녀석. 준거, 기준은. 그러니까 수년가법의 타당성 있는 사업은 당연히 수익성 수입의 타당성이 100% 있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근데 수익성 수입에 돈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수년값 넘어오면은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녀석 기준? 요 녀석 기준이야. 여기가 되면 다 돼. 근데 저기 된다고 해서 이쪽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요구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은 이제는 뺄 셈이니까 요거요. 한번 빼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13억 2천 나오죠. 이게 수입 현장. 그러니까 수년제가 수입 현장에서 비용을 빼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13억 2천 해보니까 그 다음에 빼기 얼마 나갔습니까? 10억 나갔잖아요.
빼가지고 이번에 0보다 크면 하자. 작으면 하지 말자. 그 얘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것보다 크면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0보다 클 거 아닙니까? 맞죠? 0보다 작으면 할까 하지 말까요? 10억 나갔는데 9억밖에 안 들어.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럼 여기는 판단 기준이 뭡니다? 0. 뺄셈이니까. 자, 그럼 비율이니까 1. 됐죠? 0보다 크면 하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안 합니다. 마이너스니까. 맞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2 나왔습니다. 합시다. 양수니까 0보다 크면 하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 하나만 있는데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하지 말자고요. 맞죠? 그러니까 독립적일 때는 0보다 크면 합니다. 즉 양수면 합니다. 음수면 안 합니다. 말뜻. 뻔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이렇게 C 4개 쓸 때, 이렇게 쓸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이제 플러스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먼저 맞죠. 제일 큰 게. 그런데 여기도 무조건 제일 큰 것이 아니라 A가 어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또 나오는 게 혹시 없을까?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 제일 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하나만 있었을 때는 0보다 크면 하고 0보다 크면 안 하는데 여러 개 쓸 때는 무조건 제일 큰 것이 아니라 0 이상 된 거, 양수 가운데서 제일 큰 거 먼저 선택합시다. 이해하신 거죠? 똑같은 논리요. 자, 읽어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요. 뻔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투자결정 뭐로 한다?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그러면 수년가 0이란 말하고 는이 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있다는 소리고 는이란 말은 초과에는 없는데 정상이윤은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밥은 먹고 살아. 떼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 가게 하시면서 정말 안 된다 죽겠다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옛날처럼 눈먼 돈이 없다는 소리지 그래도 밥은 먹는다는 소리요. 그것도 안 되면 말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0보다 크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점점 규모를 키울 거 아니에요. 돈 되니까. 그럼 결국엔 점점 이제 줄어서 0이 되게끔 돼. 그러니까 초과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 규모를 증자시키죠.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어쩝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규모를 안 키운다는 소리지 멈춘다는 소리가 아니라. 됐죠?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 접을 거 아닙니까? 뻔한 얘기니까. 그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요? 그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쓸 때는 볼까요? 수년가가 0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여러 개 쓸 때 무조건 제일 큰 것이 아니라 0, 양수 가운데 제일 큰 거.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그 다음에 항상 투자의 준거, 제일 중심이 되는 거 뭐다? 요 녀석이요. 준거. 그러니까 가장 기준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저쪽은 100% 타당성이 있다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만일에 13억 6천 나왔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오면 어쩌니까 이보다 작아질 거니까 저희가 13억 6천 나와도 여기는 분명히 커져요 작아져요? 요만큼 작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되고 겹쳤을 때 뭘 중심으로 하죠? 수년가법을 중심으로 하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년가를 중심으로 하면 부가 극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익성수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까지요. 자, 읽어볼게요. 보다면은 기억번에는 수년가법을 이용한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구수익이다. 근데 요구수익은 투자 주체마다 달라진다. 왜? 주관적 수익이니까. 지난번에 요구수익은 택시 기사 얘기했어요. 요구수익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특정 자산에 투입할 때 기본적으로 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목표치를 뭐라고요? 요구수익률.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짜리 땅을 샀는데 누구나 전부 다 5억만 벌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10억 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5억이야 1년에 1억만 벌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 요구수익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요구수익은 주관적 수익률 기억나요? 택시기사가 물어봤더니 얼마나 떨어지면 안 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만 벌면 되지 아니야 나는 딸린 식구가 많거든 30만 원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목표치가 같을까 틀릴까요? 틀릴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부를 반드시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쓸 때 가장 중심이 되고 뭐를 정 판단 기준으로 하자.
수년가법. 그래서 순현재가치를 중심으로 한 부가 극대화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투자의 모든 현금수지. 그러니까 투자의 모든 형식을 사용한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저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 기간의 모든 수지. 근데 아까 비할인 방식은 어림세법 분석법은 맨 첫 번째 소득 등만 고려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법은 전 기간이니까 사업기간 전체를 따지고 모든 수지니까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도 너처럼 다 말을 기억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요 처음부터 다 기억하면 저 같은 사람 밥 못 먹고 살아요. 속된 얘기지만은 그렇게 다 기억 안 된다니까요. 대신에 저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면이죠. 저는 오로지 요거밖에 좀 몰라요. 저 103조 반사실서 모른다니까요. 그죠? 아니 말만 알아. 차고 취소 사기 강박 그런 다 모른다니까요. 그 말만 들었지. 세법은 더더욱 몰라요. 공법도 광역 도시계획 모른다니까. 시장구청장 군수 18개 뭐 나온 거 몰라요. 이게 아무튼 제 거밖에 모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라니까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해서 이거 하나만 정리해서 의미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오늘 하루 종일 하셔가지고 어림셈법에서 2개만 어쩝니까? 2개만 비교하면서 말 정리하자고.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해보세요. 하루에 하나면 우리는 24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하고 손은 빠르게 손은 느리고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겁게 하면 열받아서 안 돼요. 그잖아요.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는 어쩌니까 100계단 올라가는데 한 번에 3개씩 올라가면 한두 번은 빨리 가요. 세 번째 주저앉습니다. 하나씩까지 끝까지 가요. 결국 우리는 마라톤 경주라니까요. 결승전에 와야 등수가 나와요. 중간에 포기하면 시험 안 보면 의미 없으니까 조금씩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고려한다. 그런데 이 말을 비교하자면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자본이득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뜻. 그 밑에 수년가란 투자기간 전체를 통한 초과입니다. 즉 어떤 수납의 수년가가 1억 원이라면 이거는 원금에서 물론이고 추가로 1억을 더 해수한다. 그러니까 초기 지금 말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초기 자본비용, 초기 비용형, 초기 자본비용. 초기 자본비용 예를 들어서 5억. 예를 들어서 수년가 1억. 순현가 1억입니다. 여러분 딱 줄게요. 사업한다 안 한다. 초기 자본비용 5억. 더 심하게 합시다. 50억. 초기 자본비용 50억입니다. 초과 그다음에 수년가 1억입니다. 사업합니다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수년가 1억이란 말은 플러스예요. 100% 합니다. 그러면은 초기 자본 50억인데 수년가 1억이란 말은 나오는 수입 얼마? 51억이란 뜻이죠. 그걸 일부러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5억에서 50억 높여준 거예요. 초기 자본분이 100억이든 1000억 관계없어. 수년가 1원이면 합니다. 계산상으로. 수년가 1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놈에서 뺀 것이 1원이니까. 그러면 여기 초기 자본분이 이제 50억인 수년가 1억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수입 얼마나 써요? 51억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신 거죠? 흔히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 얼른 보고 왔습니까? 초기는 50억 들었는데 1억도 안 나오니까 돈 안 되네? 그렇게 쉬우니까. 수년가가 플러스 1이면은 수천억 관계없습니다. 초기 나오면 1000억, 수년가 플러스 1원, 이론상으로 합니다. 수입이 더 크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을 써주면서 초기 자본비용은 크게 써줘, 수년가는 작게 써줄 거예요. 그래, 얼른 보니까, 야, 5억인데 1억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수년가 1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용은 지금 5억 나가는데 수입은 안 써줬잖아요. 왜? 수입에서 비용 뺀 게 뭐니까? 요거니까. 요게 지금 5억이면 요건 얼마입니까? 여기 1억 나오니까 6억일 거 아니에요. 아까 5억이었을 때.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수입은 6억입니다. 비용은 5억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문제 되겠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들어오는 수입은 6억, 나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5억, 수년가 1억. 이렇게 써주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맹구도 다 알아요. 그잖아요. 아니, 절대 그렇게 안 써준다니까요. 그래서 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훤히 보이니까. 그런데 아까 보셨을 때 이게 초기 자본비용 5억입니다. 수년가 1억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야, 5억 나 1억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 생각 하신 거 아니에요? 썩을 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속은다니까요.
속지 마시자는 얘기. 흔히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필요 없어요. 요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년가 플러스 한다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수년가 1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용보다 수입이 1억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용이 5천억입니다. 근데 수년가 플러스 1, 그럼 5천억 이론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론상으로 플러스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거만 속지 말자고요. 흔히 속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리을번 말 뜻이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수일법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부수일법이요. 3번입니다. 그래서 내부수일법은 내부수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IRL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수일법.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부수일법은 내부수일이 무슨 말인가 그 말 이해하자고요. 아까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가 뭔가 그 말만 아시면 됐고, 수년가법은 수년가가 뭔가 그걸 알면 됐고, 그러면 여기서 내부수익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내부수익이란, 그러고 보니까 내부수익이라면 그 물건 자체가 나올 때 주는 수익성이죠. 그러면 내부수익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 할인율. 내부수익의 정의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 할인율. 내부수익이란 수년가 즉 NPB, 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요. 내부수익의 정의가 내부수익이라는 말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을 내부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0이란 말은 수입의 현가 빼기 비용의 현가. 여기는 얼마나 소리입니까? 0이란 뜻이죠. 요게 지금 요거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요거 그대로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수익의 정의 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냈다니까. 그래서 맨 첫 번째 내부수익이란 말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란 뜻이에요. 정의가. 그럼 수현재 가치 0이 됐다는 얘기는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 제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하나 더 바꾸면은 수입의 현재 가치와 비용 현재를 똑같이 만든 할인율이죠. 좀 넘어가니까. 같은 얘기죠. 수입의 현재 가치와 비용 가치를 똑같이 만든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 0이 되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수익률 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그러면 뺄 셈이 0이었으면 나눌 셈 하면 이렇게 하니까 1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을 비용 나눈 것을 뭐라고 저쪽이요? 수익성 지수. 그래서 내부 수익이라면 수익성 지수를 어떻게 만든다? 1로 만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같은 뜻. 그죠? 다시 해보세요. 그럴게요.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이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을 말합니다. 이건 다음번 돌아가면 이제 그림까지 그렸을까. 지금은 그림 안 그래요. 말만 지금. 그래서 내부 수익이라는 말은 순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그럼 순현재 가치가 제로란 말은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 0이 되게끔 만든 할인율이다. 맞죠? 그럼 두 개 빼기가 0이니까 그러면 똑같지 않냐. 수입하고 수입 현재 가치와 비용 현재 가치를 똑같이 말한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럼 똑같다는 얘기를 분수로 만들면 1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것을 수익성 지수. 됐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제로 된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는 얼마다? 1. 정확히 말하면 1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1로 합시다. 그러니까 수년가가 제로 되면은 수익성 지수는 1이란 말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1보다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더 크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해하셨을까요? 수능가가 제로라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수능가는 1.0001 될 수도 있죠. 왜? 분모가 그만큼 더 여기가 더 크잖아요. 여기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1이란 말이 더 틀린 말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1보다 커져야 돼.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요거 가지고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최근도 계속 나오니까. 똑같이 해봐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자 10억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5억 나온대요. 똑같으니까. 지금 세 개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용 투자해서 지금 10억이 나갔으면 여기 이제 들어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올 때 여기는 뭘 쓴다? 이거를 내부 수익을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할인율을 뭘 씁니다? 내부 수익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세 개 다 할인율이 틀립니다. 맞죠? 그래서 수익성 수법은 요구 수익률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만 나타낸다. 물가 상승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의미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순현재 가치법은 체계적 의미 고려됐습니다. 즉 물가 상승 인플레 고려됐으니까.
그럼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뜻이었어요. 말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자, 15억을 나눠보자고요. 1 플러스 R인데 요게 지금 이 R이 지금 내부수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은요.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10억 요게 얼마? 제로가 돼야 돼. 그러고 보니까 요 녀석이 뭡니까? 이게 바로 NPV죠. 수년제 가치. 수입에서 비용 뺀 거니까. 지금 미래 가치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수입의 미래 가치인데 나눠놨으니까 요게 수입의 현재 가치죠. 빼기 비용 요거 10억. 그래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써지면 2번처럼 좀 써져 있는 거예요. 2번처럼. 이해됐어요? 2번을 요렇게 쓴 거예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2번 바꾸면 이제 이놈을 넘기자고요. 그러면 15, 그 다음에 1 플러스 R. 요거는 10억 나오겠죠. 지금 얼마죠? 3번처럼 썼습니다. 그죠? 이럴 땐 요 녀석이 얼마가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이 되려면 여기 얼마나 되니까 10이 나와야 돼. 여기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5를 1점 몇으로 나누면 10이 될까요? 1.5로 나눌 거 아니에요. 15를 1점으로 나누니까 1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1.5로 하면 0.5가 됐습니다. 1 더하기 0.5는 1.5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0.5라는 말이 그 물건이 낮출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맞죠? 요구 수익은 내가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 물건이 나한테 줄 걸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이 거기다 투자하면 50% 수익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따지는데 내부 수익률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녀석이 50%를 주더라도 나는 60%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일단은 할인을 하고 판단 기준은 내부 수익률 요놈하고 그다음에 요구 수익 두 개를 따져서 요놈은 어쩌면 할 거고 요놈은 안 하겠죠. 왜? 요구 수익은 내가 원하는 거니까. 자, 다시 저걸 계산해 봤더니 지금 0.5가 나왔죠. 그럼 0.5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 수익이라는 말은 그 물건에 내가 투자했었을 때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예상 수익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투자하면 50% 수익이 된대. 근데 아직은 투자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아직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자체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안 돼.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여기서 헷갈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의 정, 요놈부터 일단 오셔야 돼. 내부 수익이라는 말은 수련자가 0으로 만든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여기가 0. 여기까지 왔는가요? 0.5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R 50%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50% 아니라니까요. 내부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그 투자로부터 나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익률이지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아직 아니잖아요. 내부 수익은 기대 수익률, 기대치 맞죠? 그러면 저 물건 투자하면 50%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저는 한 40%만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40% 목표를 했었는데 50% 나온다면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 거 아니요. 근데 내 목표치가 60%입니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결정을 하는 건 맞는데 내부 수익률 자체를 가지고 투자 결정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들어갑니까? 요구 수익률 들어가야 돼. 또 이 두 개는 썼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액수로 계산했죠. 수익성 지수법하고 수련자합 전부 다 돈 액수가 10억입니다. 얼마입니다. 액수로 계산했죠. 여기다 비율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율로 계산해서 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부 수익은 몇 개나 했을까요? 여기 요구 수익은 이건 어쩝니까? 무이업률하고 인플레 지금 당시에 지금 100억짜리 사보든 1000억짜리 사보든 1조짜리 하든 지금 당시에 무이업률하고 인플레는 몇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시에. 지금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건물 100억짜리 사요. 그러면 지금 당시에 요구 수익은 무이업률에다가 위험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일 가면 그건 몰라요. 내년 가면 모르는데 투자 시점에서 요구 수익 몇 개? 딱 하나예요. 언제든지. 지금을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100억을 은행에서 빌려봐요. 그러면 이자율이 딱 하나로 정해진 거죠. 그죠? 근데 내일 가면 그 이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요구수는 투자 시점에서는 요구수는 언제든지 하나. 이해하신 거죠? 근데 내부수는 여러 개 나와요. 요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은 10억을 투자했었을 때 여기가 16억 나오든 14억 나오든 요거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10억짜리 사업을 해요.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 수익이 200억, 300억 이게 아무리 변해도 요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10억 접수해가지고 15억 나오면 0.5거든요. 16억 나오면 여기가 16 나와야 되니까 1.6 나와야 돼. 0.6이 돼. 여기가 14억 나오면 0.4가 돼야 돼.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수년제 가치법에 의한 요구수는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는데 내부수입과 내부수는 수천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이거는 보관법이라고 말해서 점점 칸을 이렇게 좁혀가면서 우리 그 놀이할 때 숫자 찾는 거 있죠? 세 자리, 두 자리 하면서 어쩌니까 뭐 이상, 뭐 이하 하는 거죠. 점점 좁혀가는 거.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거. 그래서 내부수입법을 보관법. 간격을 좁혀간다고 해서 보관법 또는 시행착오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 수년제가치법에 의해서 요구수는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근데 여기는 어쩌니까 여기에 달라지면 수천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17억 나오면 여기가 0.7입니다. 17을 1.7로 나누면 10이 나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년제가치법은 요구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부수와 내부수는 수천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겨우다는 마이너스 I, 헛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준거가 안 돼요. 말뜻이.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뭡니까? 요 녀석이요. 요게 준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방식으로 상충되고 충돌될 수도 있죠. 그럼 뭘 따르세요? 요 방법을 따르세요. 이 방법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년값은 항상 투자의 준거고 모뎀입니다. 언제든지. 자,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부수입법이란 뭔가 투자로부터 기대된 장래 현금의 현재 가치와 유출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만든 수익률, 그걸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래, 내부 수익이란 말은 투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비용을 똑같이만 할인율을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네 가지로 만들었어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또는 수입의 현재 가치 빼기 비용의 현재 가치가 0이 되게만 할인율입니다. 또는 수입의 현재 가치하고 비용의 현재를 똑같이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또는 나누면은 수익성 수가 1이 되게만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래 놓고 이제 말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10억 투자하면 15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5억을 1 플러스 4로 나누, 요게 바로 뭡니까? 미래가치 1 플러스 4로 나눴으니까 요게 지금 수입의 현재 가치죠. 지금 얼마? 10억 나갔으니까 요게 비용의 현재 가치.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 그럼 여기 R이 얼마가 따라서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R이 재료가 됐을 때 그 일을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얘가 10 나왔으니까 그러면 15, 요 몫이 얼마?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5를 1점 몇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15를 1.5로 나누면은 10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1.5가 무슨 말이냐? 그 물건이 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직 말 안 했다니까요. 그 물건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만 가지고 투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안 돼요.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에서 70%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30% 돼도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볼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투자안이 상호 독립될 때는 내부 수익이 더 크면 합니다. 요구 수익이 더 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은 그 물건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예상된 거고 요구 수익은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택시기사가 아침에 운행을 나올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최소한 오늘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어젯밤 노파가 20만 원 준다 하니까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로또 하실 때에 이건 1,000원짜리 했다고 가정합시다. 만원짜리에서 10개 쓰면 100% 꽝입니다. 그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1,000원을 10,000원 투자했는데 혹시 10,000원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혹시 재수 없어서 1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래 10억, 20억 나올 수 있으면 그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마음은 아닌 것처럼 은큼하게. 그래서 혹시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것도 내가 이거 하면 나중에 돈 될 거란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 맞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분명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업이 돼요. 돈이 되면 그만큼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돈이 됩니다. 뭔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죠. 결국 중개업 잘하면 불법과 탈법을 잘하면 돼요. 아니 맞아요. 불법과 탈법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 틈새를 잘 이용하고 그래야지 어쩝니까? 그 사람한테만 가져가면 모두가 해결된대요.
거기한테만 가져가면 인허가 100% 받아준대요. 거기한테 가면 100%다 주인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겁니다. 아싸.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내부 수인은 내부 수인로 사용한다. 근데 아까 내부 수인이 뭐다? 내부 수인은 사전적으로 이것을 결정 안 해도 되는 장점이다. 왜? 이게 뭡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딱 정해져 있죠. 여기 이렇게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다니까. 여기에 16억 나오고 17억 나오면 어쩌면 0.7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언제도 여기에 100억 나와도 딱 0.13이야.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요구수는 반드시 딱 정해졌다니까. 근데 내부수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거가 못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세 번째, 한 가지 투자 안에 여러 개의 내부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부순을 여기서 의사결정할 수 없으므로 뭐를 합니다? 순현제 가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순현제 가법에 의하면 요구순은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언제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부순법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니까. 미래가치가 변하면 개수만큼 많아져요.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안 돼요. 기준을 못 정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본 보시면 내부수인은 수연가를 0으로 만든다. 또 수익수는 1로 만든다. 이해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요거 수연제 가치를 0으로 만듭니다. 또는 요 세 개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니까 0이나 요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뺄셈이 0이었다면 나눗셈은 분자 분모니까 1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수익성수 1로 만듭니다. 요렇게까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음본 보시면은 거기 보관법, 시행착오법 구성한다. 아까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술법은 그냥 세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간격을 좁아서 어쩌다 한번 맞추는 방법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요 세 가지 살펴봅시다.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이 요구수인데 무이업률 1 기준. 1보다 크면 하고 작으면 안 합니다. 맞죠? 그 다음 수련제 가치법은 요구수인인데 위험할지를 들어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0 기준. 그 다음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순현가법. 맞죠? 내부수인법은 내부수인으로 따지면 내부수인이란 말은 수현제 가치를 0으로 만듭니다. 수익성수가 1이 되게 만드는 내부수인율. 내부수인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수인과 비교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요. 자,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하나 더 보시면 저 뒤로 쭉 넘겨서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될 게 맨 뒤쪽에 거기요 38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기타 투자분석기법에서 회수기간법 그거 하나만 봅시다. 383페이지 보시면은 기타 투자분석기법이요. 그러면 거기 회수기간법이란 말은 글자로 회수기간에 놓고 따진대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이란 말은 회수하는 기간을 놓고 따지는데 회수기간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당연히 짧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회수기간법은 할인 방식, 비할인 방식. 그거 내기 아니잖아요. 비할인 방식. 그죠? 아까 수익성수법, 순현제가치법,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현가로만 들어가면 할인이라고 그랬죠. 안 들어갔잖아요. 넷 중에. 그 다음에 쭉 나왔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이 뒤에 박스만 볼게요. 회수기간법도 문제가 과거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달 가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회수기간법은 표만 보실 줄 알면 돼요. 거기에 사례 연습에서 기간이 쭉 나오죠. 현재 1년, 2년, 5년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 현재라고 쓸 수도 있고 0년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0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또는 거기 1년, 2년을 1기, 2기, 3기, 4기 년을 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년,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A, B, C, D 5개가 있는데 현재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비용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번 사업은 500만 원 지금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1, 2, 3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500이 재료가 되는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A번 같으면은 500만 원 나왔는데 1년에 100 나왔죠. 그 다음에 300 나왔죠. 그러면 400은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이 부족하죠.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지금 200이 왔다는 얘기는 그 200은 1년에 200을 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 보면 반드시 위쪽 거 박스 보시면은 기간 중에 균등하게 현금으로 보면 기간 중에 균등하게 흐른다. 그 말 써놔야 돼. 반드시.
사례연습과 첫 줄에 보시면은 단순현금으로 다음 부동산 타당을 분석하시오. 단 현금으로 기간 중에 균등하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얼마 나온다? 200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6개월이면 100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A번 사업은 처음 1년에 100 얻고 그 다음에 300 벌어 왔으니까 400 챙겼죠. 100 덜 챙겼잖아요. 그러면 2년 반 되면 500 다 챙깁니다. 그 뜻. 그러니까 2년 반 되면은 회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A번은 회수기간이 2년 반, 2.5년. 그 회수기간이 긴 사업이 좋을까요? 짧은 사업이 좋을까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단순해법은 쭉 더해서 덧셈 뺄셈 문제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뜻만 이해하신다면.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700인데 200, 300, 100, 100, 4년 걸리구만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 얻고 300 얻고 500 얻었으니까 3년, 4년 가야만, 그죠? 그죠? 700 받죠? 그러니까 A번 사업은 아까 2년 반이었는데 B번은 4년이니까 B가 A보다 더 안 좋아. 그걸 따져서 제일 짧은 것이 1번, 제일 긴 것이 나쁜 거.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맞추자면 부동호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A는 지금 2.5년이요. 그죠? 여기가 A고요. 그 다음 B는 얼마요? 거기 보니까 4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 보니까 800, 600이니까 3년이구만요. 200, 100, 300이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3년. 이런 식으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D 사업은요. 800이니까, 그죠? 3년, 그죠? 처음에 200이고, 그 다음에 100이니까 300에다가 300에 600 걷었는데, 그럼 200이 부족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400 나오니까, 그러면 3년 반. D 사업은 3.5년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 사업은, 거기 5년 걸린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자면 이건 5년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호 골라보면 제일 먼저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B, E. 맞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단순 해석법은 이미 문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여기다가 현가란 말 집어넣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 해석법은 그 숫자를 쭉 더하는데 현가 해석법은 할인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할인율을 주는데 대부분 1년은 0.9, 예를 들어서 2년은 0.8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3년을 0.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년은 0.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1년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A번만 한번 따져봅시다. A번 같으면 500, 그 다음 100, 300, 200 했는데 100에다 90%니까 90, 처음에가. 그러니까 1년 뒤에 가치를 할인, 이자 빼란 소리예요. 할인율까지 넣으란 얘기. 그러니까 현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까지 고려한다는 얘기. 지금은 시간까지 고려 안 하는 그냥 무조건 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해석법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단순 해석법은 안 줘요. 이제 현가가 나올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할인율이 1년에 0. 대부분 이렇게 줄 거니까 0.95 주면 투자로 나오니까 안 돼 또. 그래서 대부분 0.9, 0.8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A번 같으면은 맨 처음에 90이 왜 나온지 아실까요? 1년에 100 나왔는데 100이 아니라 0.9니까 할인율이 9니까. 그럼 90 나왔죠? 자, 두 번째는 얼마 나옵니까? 거기, 그죠? 300이 아니라 0.8이니까 38, 24, 240.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죠? 세 번째 보니까 200이니까. 그죠? 이번에 어쩌면가, 그죠? 1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할 따름이야. 대신에 그 문제는 제가 5월달 되면 드린다니까요. 그때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드릴 거니까. 방식만 아시면 돼. 대신에 지금 여기는 말이 안 나왔지만은 현가해수기간법은 A번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우리 교재상으로는 반드시 좋을까요? 몰라요. 회수기간 이유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요. 지금 A번 사업은 지금 2년 반이었었는데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지금 회수기간이 짧다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수치를 또 봐야 돼.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A번 사업이라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A번 사업이 1년, 그 다음에 2년, 예를 들어서 3년, 그 다음에 4년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1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300이요, 그 다음에 400이요, 그 다음에 5년에도 500 없어요. 여기 5년이 500,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만일에 A가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 2, 3, 4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4년 걸렸지만은 그 다음에 500은 진짜 그 다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서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은 회수기간은 알겠는데 그게 짧다고 해서 꼭 좋은 거고 길다 꼭 나쁘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회수기간 이유는 고려했어 안 했어요? 여기 같으면은 오히려 어쩌니까 여기까지보다 그 다음부터 600, 700 나온다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 진짜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이거 나중에 표로만 드릴 거니까요. 회수기간법은
회수 기간은 따졌지만은 회수 기간 이후에 수익성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 그래서 잘못되었네요. 거기까지만 일단요. 나머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투자 끝나. 투자에서는 딱 6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렛대 효과,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네 번째가 시간 가치, 다섯 번째가 현금을 했는데 영업수지하고 지분복귀 있는데 대부분 영업수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타당성에서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비할인 방식 한 문제, 시간 고려는 할인 방식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도합 6개인데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수없이 이제 반복할 겁니다. 최소한 지금 한 번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 3, 4월 달 또 한 번 할 거고 5, 6월 또 한 번 할 거고 7, 8월 또 한 번 할 거고 9월 달 또 한 번 할 거고 10월 달 또 한 번, 최소한 6번, 7번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할 거니까.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할 거니까. 조금 더 말을 빨리 하고 줄여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수십 번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7문제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예, 좀 쉬어가겠습니다.